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고명환 지음, 라곰 출판.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라.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대학 시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는가를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났는데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레고르의 이야기. 24살이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발표했다. 이유는 없습니다. 카프카는 일단 그레고르를 벌레로 변신시켜 놓고 그에 따라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에서 변신의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당시에는 정말 변신의 이유를 몰랐다. 나 나름대로 해석할 수도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그렇게도 원했던 연극 무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다. 방송국에서 개그맨으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당시 집이 대전이었던 나는 서울에 살 집이 필요했고 월세 내고 먹고 살려면 돈이 먼저다라는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꿈보다 돈을 선택했다. 어쩔 수가 없다고 믿었다. 카프카 변신의 한 구절 중에서 우리 부모님은 사장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만큼 내가 언제고 돈을 모으게 되면 그러려면 5, 6년은 더 걸릴 테지만 꼭 그렇게 해주고야 말겠어. 그렇게 되면 인생의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겠지. 이것을 고명환 작가가 재해석한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 한 채만 마련하면 아마도 5, 6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나는 단연코 대학로로 입성할 거야. 그것이 내 꿈을 찾는 일대 전환기가 되겠지. 그렇게 나는 돈을 쫓는 삶을 시작했다. 한국 축구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2002년. 나는 최초로 관악구 봉천동에 첫 집을 마련했다. 1997년 방송국에 입사하고 정확하게 5년 만이다. 그렇다면 나는 첫 집을 마련한 후에 대학로로 향했는가? 변신했는가? 아니었다.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대학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 결국 대학로 대신 집을 한 채 더 사는 쪽을 선택했다. 하루에 2-3시간만 잠을 자며 가기 싫은 밤무대에 올랐고 중도금을 모두 입금할 수 있었다. 석촌호수까지 2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믿었다. 오늘 당장은 지옥같이 힘들지만 5, 6년만 지나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대학로에서 연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변신이 출간되었던 1915년 체코 사람들의 생각은 2024년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다. 그레고르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늘 많은 업무와 실적 압박 속에서 시간을 쫓기며 살아간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늘 돈을 쫓으며 살았다. 남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돈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 놓으며 기뻐하기도 했다. 자신의 꿈이나 내적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외부적인 경제 상황을 먼저 해결한 것. 금방 해낼 수 있으니 현재를 조금만 희생하자 마음먹은 것.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걸 모른 채로 살아왔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변신 71쪽에서 어느 날 새벽 고명환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중환자실 침대 속에서 온몸이 망가진 흉측한 환자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환 생각. 그레고르에게 일생의 일대 전환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벌레로 변했고
세상의 주인공이던 나는 갑자기 돈을 벌 수 없는 환자로 변했다. 이 변신은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달려가기에 바빴던 나를 잠시 멈추게 해주었다. 쉼없이 달리던 내게 일어났던 교통사고는 잠시 멈춤이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대학 때 몰랐던 그레고르의 변신의 이유를 단번에 깨달았다. 카프카는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래,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자. 벌레가 되는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내가 벌레로 변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부서져 몰골이 흉했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힘도 없었다. 벌레가 되자 인간일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의사는 나에게 시간이 사흘 정도 남았으니 유언하라고 일러주었다.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회생활 전체를 갈아 넣은 봉천동 빌라와 석촌호수 옆 아파트는 안중에도 없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러했다. 나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돈을 벌고 있는가? 8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원하던 대학로 연극무대는 왜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정말 내 꿈이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게 맞는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는가? 뭐가 무서워 남들 눈치 보며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가? 왜 그렇게 안정된 삶을 원했는가? 그런데 진짜 안정적인 삶이란 어떤 건가? 돈이 많은 게 정말 안정적인 것인가? 한 마리 벌레가 되고서야 세상이 내게 주입했던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을 벗겨버릴 수 있었다. 벌레는 다른 벌레 눈치를 보지 않는다. 벌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다른 벌레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 들리지도 않는다. 벌레는 재산을 쌓지 않는다. 토끼도 여우도 사자도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인 본능에 따라 산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성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온다. 이성,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으로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 인간만 이성을 가졌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별되고 문명도 발전시켰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성이 인간의 발목을 잡았다. 안정된 삶이라는, 돈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공포를 느끼도록 이성이 작용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벌레처럼 보지 않게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해. 내 꿈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러한 모든 이성이 내게 던진 말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한 마리 벌레가 되어 이성의 구름이 걷히자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한낱 벌레일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낫다. 내가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다시 읽은 후 한 줄로 요약한 문장이다. 잠시 벌레로 변신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나는 요식업 CEO로, 해외로 판권이 수출되는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 강사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중간에 대학로에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했다. 이 모든 일을 즐겁게 하며 돈도 충분히 벌고 있다. 카프카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으리라. 끌려다니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이성에 지배받는 불쌍한 인간들을 잠시 벌레로 변신시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내가 태어난 존재 이유로 살아야 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책도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벌레가 되자. 벌레가 된 순간 인간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내 내면의 나 자신과 대화하라.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고 들릴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한 후에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라. 그리고 살아라. 원래 당신이 태어난 이유로.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베르 까미. 알베르 까미는 자신의 스승인 장 그르니에의 대표작 섬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책 속에서 정말로 다 말해버린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좋은 대로 해석하도록 맡겨둔다. 까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의 책 서문에 고전을 읽어야 하고 읽을수록 좋은 이유를 명쾌하게 썼다. 위대한 고전을 남긴 작가들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은유와 상징, 비유와 압축을 통해 읽는 사람이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게 만든다. 그 해석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때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늘 우리를 마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고전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모양 없는 고전을 내 모양의 갑옷으로 만들어 겹겹이 입어야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순간순간 내 약점이 노출된다. 수천 년의 지혜가 녹아있는 고전이 아니고서야 내 약점을 막아줄 존재는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라. 이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경험이 농축된 고전에서 답을 구하라. 이 책은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고전이 너무 읽고 싶어진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책을 읽으면 된다. 물고기가 없는 곳에는 아예 없다. 그런 곳에서 밤새 낚시를 해봤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벌고 싶다면 이들에게 방법을 물어야 빠르고 정확하다. 요식업도 마찬가지다. 요식업으로 성공하려면 백종원 같은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이들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만날 수는 없지만 백종원이 쓴 책은 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을 벌어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있다. 이런 책 중에 수백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고전이다. 돈 버는 법에 관한 고전,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 행복한 삶에 관한 고전 등등 인간이 원하는 모든 분야에 고전이 있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야 하는 이유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고전에 물어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고전이 대답할 것이다. 고전은 느리지만 정확하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오로지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간다. 고전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변화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방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고전이라는 나침반을 심장에 묵직하게 박아두기를 바란다. 작가 고명환은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메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계 CEO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MBC 개그맨입니다. 2005년 1월 해신 촬영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에 눈길 위에서 그가 타고 있던 차가 미끄러지며 15톤 트럭을 받은 뒤 중앙분리대에 크게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신에서 중도 하차되었고 갈비뼈와 강대뼈가 골절되었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인 그는 이틀 안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다행히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목숨을 건졌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뮤지컬 배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또 봐요.